자, 매크로 관련한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 주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슈들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슈 진단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과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 주를 놓고 보면은 15일, 14일 전후에서 중요한 물가지표 두 개 나옵니다. 먼저 항상 보면 PPI 생산자 물가 나오게 되고 소비자 물가 나오면서 이제 다음 날 주식시장에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게 되고요. 자,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번 물가 지표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좀 있는데 네. 매달 발표되는 거라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5월 FOMC가 끝났고요. 네. 다음번 FOMC는 6월인데 네.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돼 있고요. 네. 이번에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는 4월 달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다음 달 5월 지표가 6월 12일 날 네. FOMC니까 결과 발표되는 날 발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FOMC 6월 달 FOMC 그러면 한 달이 남았지만 네. 그 이전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네. 발표되는 마지막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일단 연준 인사들도 물가 지표의 결과를 확인하고 FOMC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마지막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네. 14일 날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PPI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한 2.1% 기록 플러스 2.1% 기록하면서 거의, 변함이 없었을 예, 것으로 예, 예상이 예. 되고 있고요. 15일날 발표될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핵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약간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 3.4%, 네.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식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이건. 물가죠. 이거는 이제 3.6%를 기록을 하면서 한 0.1% 포인트, 0.2% 포인트씩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둔화가 예상대로 좀 나와준다면 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네. 3개월 연속 지금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네. 시장에 어떤 충격을 좀 준 거고요. 이번 지표가 일단 그 예상 수준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지난 1일 날 발표됐던 그러니까 그 지난주 말에 발표됐던 네. 미국 고용 지표 모멘텀에 이어서 물가가 다시 한번 모멘텀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이제 결과를 보고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가 왜 의미가 크냐? 예. 그 다음에 있는 6월 FOMC 회의가 이 11, 12여가지고 끝나고 5월 물가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6월 FOMC 회의를 할 때는 앞에 5월 물가를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은 예. 하고 가겠지만 당일날이라서 당일날이어가지고 예. 이게 큰 영향을 못 줘서 실제로는 다음 주 14, 15일 날 나오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가 중요한데 앞서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근원 CPI,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여전히 높지만 예. 그동안은 항상 예상치보다 높고 예상치보다 예, 높고 맞습니다. 예상치보다 예, 높아서 예.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치만 부합해도 시장은 그렇죠. 꽤 좋아라. 맞습니다. 예, 그런 식. 예. 예상치보다 조금 낮으면요. 뭐 상당히 호재로 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나 현재 시각에선 참 알 수도 없겠고 렌트비 떨어진다 하는데도 예. 주거비도 안 떨어집니다. 하고 좀 떨어지려고 하면 다른 게 오르고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 내부적으로 예상. 보게 되면 최근에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씩 높게 네. 잡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물가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최근에는 뭐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게 뭐 4월 중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물가 쪽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될 있다.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근원 물가가 오히려 좀 중요할 수가 네. 있는데 네. 이제 근원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는 상품 부분에 있어서의 자동차,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주거 주거비.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의료 부분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상품 부분은 조금씩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주거 부분은 둔화는 되고 있지만 네. 둔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고 네.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이 최근에 좀 오르면서 맞아요. 이게 지금 임대료도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CPI 비중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쪽 주거. 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고요. 의료 쪽도 조금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의료 쪽은 CPI는 아니지만 네, 네. PC,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 쪽이기 네. 때문에 이 의료 쪽 물가가 조금씩 꿈틀대는 부분도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미국 물가 여건은 분명히 예상보다는 조금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느리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반등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조심스럽게 좀 바라봐야 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상치 부합을 우리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예. 최근 3개월간 이번에만큼 예상치대로만 나와도 뭐 시장은 지금 고용 두 번 꺾였다 이런 예. 느낌과 함께
좀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 주셨고요. 우리가 지금 물가, 고용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하 때문인데 맞습니다. 예. 어제 오늘 증권사, 국내 증권사들 좀 보면 재미난 부분이 금리 인하도 필요 없다. 금리 인하 없어도 2,900 갈 수 있고 금리 인하가 원래 증시엔 악재 아니냐. 예. 한 3번 안 짜기 좋지. 3번 이상 가면은 이거는 악재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좋고 이걸로 3천 간다. 우리 박석현 부부장께서는 이런 좀 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는 네. 꼭 이제 주식시장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니다. 예. 미국 그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은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고금리이긴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이 고금리를 체감하고 있는 주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미국 기준으로는 모기지인데 모기지로는? 이 높은 금리에서 모기지 돈을 받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한 점은 현재 금리 레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시간이 많이 갈수록 그 시간의 경과만큼 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고금리인데도 경제가 별로 영향을 안 받네 네. 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계속 시끄러운데도 경제 충격이나 아니면 금융시장 충격이 제한적인 이유는 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 비중은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주택 시장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고금리 지속 기간이 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냐 적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뭐 금리나 뭐 안 해도 뭐 주식시장 괜찮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점점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고금리 부담이 누적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문제된다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또 의외로 예. 잠잠해요. 예, 예. 이거 약간 뭐 시한폭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해결은 상황은. 안 됐고요. 안 됐죠. 안 네. 됐고 시한폭탄일 수는 있지만 네. 그 자체만 가지고 시한폭탄의 크기가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상업용 부동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10%도 안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예. 임팩트 자체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노출돼 있는 은행권이 네. 미국의 이제 중소형 은행들, 예. 지역 은행들이 예. 많이 예. 노출돼 예. 있죠. 근데 미국은 뭐 은행 숫자가 뭐 2,000개, 4,000개까지 네. 되기 때문에 많으니까, 예. 많은 은행들이 있고요. 이 많은 은행들이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시끄러워지겠지만 지난번 그 SBB 사태 때 보듯이 대형 은행이 이게 인수합병에 해결해준다. 네. 나서는 네. 그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형 은행들의 자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게 어떤 터져서 막, 네.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당장 어떻게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게 미국 그 부동산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또 장기 모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싸게 받아본 분들 때문에 미국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이게 계속 높으면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더 높은 모기지 금리를 적용받고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고정금리 비율이 높긴 하지만 이 고정금리도 이제 만개가 되면 새로운 리픽싱 이걸 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런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부가요. 그날 FOMC 하는 날 예, 예. 느닷없이 예. 바이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 오르니까 물가 줄여야 된다라고 막 하는데 예. 재무부는 오히려 채권 사고 돈 풀고요. 그날 FOMC 회의에서 은근슬쩍 연준도 QT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물가 떨어뜨리려고 뭐 긴축한다더니 알게 모르게 돈 푸네. 그러면 주식이다. 이런 논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QT를 줄여줬다든가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 금리를 떨어줬다든가 이거의 의도는 뭘까요? 일단 바이백을 거의 한 20여 년간 안 해오다가 네. 미국 재무부가 이번에 처음 실시를 했고요. 2분기 중에 지금 150억 달러 정도 예,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QT 규모도 6월 1일부터 이제 QT 규모 당장. 축소가 시작이 네. 되는데 당초에는 600억 달러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줄일 걸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이제 250억 달러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미국 그 재무부의 유동성에 대한 어떤 지원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줄여주는 네. 효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안정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재무부의 의도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냐? 거냐? 예,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거보다는 지금 미국 그 금융권들이 예. 그러니까 리버스 레포라고 해갖고요. 영래포라고 예, 그러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원래는 예. 금융기관들이 미국 재무부한테 이제 담보를 담보로, 받고 예. 재무부한테 이제 예치를 하게 네, 되면 네, 네. 이게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자를 그거- 먹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옛날에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네. 좀 짭짤했죠. 했는데. 짭짤했죠. 그래서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게 고점은 한 잔고가 2조 2천억 달러까지 높아졌었는데 네. 최근 잔고는 한 4,300억 달러까지 네. 1조 9천억 정도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예. 이게 줄은 이유는 아무래도 예. 금융기관들이 현금 잔고가 조금 부족하기 부족하다. 때문에 예. 돈을 좀 끌어온 거거든요. 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그 자금이 부족하면 좀 약간 자금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돈을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네. 3월달에 지난해 3월달에 SBB 사태로 인해서 그 유동성을 지원했던 했죠. 게 네. 1년 만기가 끝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유동성 지원 정책도 필요했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이 성격이 중요한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그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네.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을 좀 보충해주는 유동성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가는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보험이지만, 그러니까 방어는 했지만 이거가 막 대세는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채권 바이백 관련한 금리 하락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쪽에 좀 보면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고 세계 반도체 뭐 장비의 1위입니다. 어플라이드. 예. 예. AMAT가 실적 발표, 가이던스 이제 발표인데 이번에 ARM도 그랬고요. 그 전에 ASML도 좀 보게 되면. 예. 이게 실적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치도 웃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웃도는 것도 크게 웃돌아야 된다. 이 친구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조건 충족 못하면 또 하락하고 반도체 시장에 또 악영향하고 22일 엔비디아 발표까지 이런 패턴이 이어질까요? 그렇죠. 근데 먼저 이제 구글부터 갈까요? 잠깐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컨퍼런스, 예.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모멘텀은 아닌 것 네, 같은데 네. 일단 뭐 이벤트 드라이브는 차원에서 드리븐으로, 일단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구글 개발자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돼 14일, 있지만 예. 좀 더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6월달에 예정된 애플의 전 세계 개발자 회의가 6월달에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6월 그 회의에서 네. AI하고 관련된 사업을 얘기하겠다라고 공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물론 구글 개발자 회의나 다음 주에 예정된 뭐 MS 오피스 MS 오피스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밋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서밋 예, 이런 CEO 것도 서밋. 예, 예. 포인트는 다 AI하고 이제 네.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떤 무게감 이런 거 봤을 때는 6월 애플 그 개발자 개발자 회의에 회의가 더 조금 더 크다, 파워가. 포인트를 맞춰야 네. 될 것 같고. 그 AMAT 그러니까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머티리얼스요? 네. 전 세계 장비 반도체 장비에서 일위입니다. 가장 큰 네. 회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종목 30개 중에 하나고 예. 이 30개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위 정도를 네. 기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2월, 3월, 4월 3개월간의 분기 실적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난번 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물론 그 해당 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긴 했지만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가이던스죠. 이번 네. 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보다 EPS를 20%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요. 정말 그렇게 반도체 경기가 좋은 거냐라는 게 물론 지금은 사람들이 막 그걸 많이 느끼고 있지만 예. 지난번 발표 그러니까 2월 달이죠. 2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네네네. 그때는 그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어떤 가이던스가 예. 어느 정도의 방향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2월 16일 날 발표될
그 실적 발표에서 네. 해당 분기 실적보다는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높여줄 수 있을지 네.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고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가이던스가 더 높게 분기 전망치가 제시가 됐거든요. 그럼 오케이입니까? 요번 기준도 여기에 맞춰지겠죠.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네. 다소 조금 실망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네. 한 10% 정도가 나온다면 좀 괜찮을 수가 있고 예. 지난번처럼 한 20% 가깝게 가이던스가 좀 높게 제시가 된다면 호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되는구나 네.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반도체주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AMAT보다는 뭐니 해도 22일? 다다음 주에 예정된 네. 22일 날이 지금 반도체 관련 그 어닝스 모멘텀에 있어서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네. 22일 날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MAT 읽는 법 가이던스가 한 20%는 더 상향 조정 돼야 된다. 10%도 실망할 거다. 아니, 10% 10%도 오케이? 10%도 오케이? 10%도 10%도 오케이. 예. 10% 밑은 실망. 예, 약간 좀 기대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